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LH 사태 후폭풍으로 경찰이 나름대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경상북도 대구 지역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수성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지방경찰청에서도 구미시 이회 의원 이명의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별도로 경찰은 경북 고령군의원 한 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고령군 다산면 주택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에 땅 300평을 사서 차액을 남기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안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저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이권 개입 행위는 수도 없습니다. 제 눈에도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문제를 삼지 못하는 각종 불법 부당 행위로 보이는 결과물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과거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연호지구 불법 투기와 관련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수색으로 경찰은 수성구가 LH와 연호지구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기 전부터 경찰은 김 구청장 부인 명의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16년 연호지구에 포함된 수성구 이천동 농지 130여 평을 2억 8,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2년 후인 2018년 8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연호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장사로 지난해 LH로부터 3억 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년 만에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로 연호지구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보 없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땅에 평당 200만 원 이상을 주고 사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구미 시의원도 역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한 명은 구미시 도량동의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입니다. 꽃동산공원은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7,4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각종 편의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메디컬 센터 등이 다양하게 들어섭니다. 지금까지는 지목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서 땅값이 형편없었던 이곳에 3천여 가구의 주택도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인 작년 6월 이전에 여기에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또 한 명은 낙동강 비산 나룻길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식당을 사들였습니다. 비산 나루터 입구에 있는 이 식당 주변으로는 그 뒤에 도로가 개설 계획으로 돼 있어 땅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미 YMCA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공모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시의회도 시민들을 참여시킨 상설윤리특위를 구성해서 투명성 있는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미 시의원 중에는 이 밖에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에 4년 전에 99만 원을 주고 170평을 매입했는데 지금 1,500만 원까지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1,500만 원 너무 했다고 생각했는지
최소 8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최고 가격이 300만 원 선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의 이러한 투기 행위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아무도 감히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일반인은 그 사실을 소문으로는 듣지만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선거를 4년마다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김에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를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선거법에 규정된 그 비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수십 배나 많은 자금이 음성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여론조성 자금과 본선거에 드는 비용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돈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의 인사 비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공사와 관련한 이권 개입,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투기 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기초의회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 기초단체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과거처럼 임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도 아마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하급 단위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바로 불법의 온상이요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돈을 쓰고 당선됐는데 그걸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놈이 생돈 들여서 선거하려고 합니까? 경북 김천시에서도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의원들 하는 짓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업 예산을 사전에 심의를 하니까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 심의권을 이용해서 공무원에게 공갈, 협박 비슷한 것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그것이 통하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이권 개입을 많이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심정은 있는데 물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를 합니다. 기초의회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생계형 기초의원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이 된 후에 재정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면 분명히 이권 개입을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지방의원을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재산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온갖 경조사를 비롯해서 돈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지방의원은 일단 이권 개입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방자치제도를 조금이나마 발전시키는 길이요. 지방의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를 잘 살펴서 나중에 어떻게 저런 놈이 시의원이 됐나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